다시 이현종, 박원석 두 분과 만나볼 주제가 있습니다. 정치 얘기이자 법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오늘의 인물 단연 이 사람입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일단 재판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핵심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현종 의원님. 네.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부탁한 적도 없고 후원자가 보낸 돈도 본인과 무관하다고 했었는데 유죄가 나왔어요. 네. 1심 재판부는 텔레그램을 굉장히 주목해서 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후원자 김 씨와 오세훈 시장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이 입금이 됐다. 그리고 또 이제 여론조사가 여기 띄워졌다. 이걸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뭔가 어떤 이 금전을 주고 이 여론조사 대납을 시켰다. 예. 이런 이제 정황 증거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예.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대납이었다라고 판단했고 전체 10개 중에서 5개를 꼽았지 않습니까? 예. 그 5개가 이제 온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눈 시점하고 비슷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사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아니 이런 간접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내가 여론조사 하니까 좀 당신이 좀 돈을 대신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든지 예. 또 명태균 씨와 직접 이야기하면서 돈을 줄 거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텐데 예. 근데 명태균 씨의 진술이 그동안 보면 이 양반은 항상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 이렇게 공짜로 갖다 주면서 이거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본인의 다른 목적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전례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과연 그러면 오세훈 시장과 이 김한정 씨와 그다음 명태균 이 사람과의 거래가 명시적으로 돈 거래와 여론조사가 딱 맞는 게 있냐?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죠. 후원자 김모 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명태균 씨 증언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 망상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예. 해서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벌금 1,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세훈 시장 쪽은 이렇게 되면 아예 전면 부인 전략을 가서 명태균 씨 말이 거짓말이다 무죄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장직 상실형 안 받을 100만 원 밑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도 많아서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이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때문에 형량을 줄이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거고 오 시장은 아무런 직접 증거 없이 그런 간접 증거나 정황만 가지고 예. 판결을 내렸다고 얘기합니다만 재판부 입장이나 특검 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나 진술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예.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유죄가 성립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직접 증거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고 예. 어떤 묵시의 합의 같은 것으로 지난번 윤석열 판결에서도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거든요. 때문에 그 양자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 문자, 카톡, 아까 텔레그램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추했을 때 이거는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거를 재판부가 저는 유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 가지 좀 뚜렷한 그 정황이 나타난 게 5번의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이 되는데 예. 그 여론조사 실시 시기하고 입금 시기가 일치하는 거예요. 5번에 나눠서. 예. 이거는 뚜렷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급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때문에 이게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양측이 다투긴 할 텐데 예. 오세훈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유죄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예. 서울시정에도 차질이 있고 다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전체가 나서가지고 오세훈을 지키겠다 이런 당적인 총력 대응을 하는 분위기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 시장으로서는 더더욱 좀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대법원에 확정되는 의원직이 아니라 시장직을 잃게 되고 화면 한번 만나볼까요? 이게 이 특검법의 633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가 되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합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법적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인 그럼 오선의 서울시장 오선의 서울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현정 의원님. 네.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불렸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사회생하면서 오세훈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 행보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행보 이전에 일단 본인은 항소심에서 어쨌든 간에 무죄를 받아내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번 선거 6.3 선거 끝나면서 뭐 훈훈 브라더스, 뭐 이제 한동훈, 오세훈 이 두 사람이 이제 보수 재건의 쌍두마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사실은 이 두 사람의 힘을 가져야만 보수 재건의 어떤 힘이 생기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아마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책 행보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아마 본인은 이제 재판에 지금 왜냐하면 이 특검법에 따르면 3개월 안에 저걸 해야 되니까 아마 굉장히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시장 수행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시장직이나 또 정치권을 향한 어떤 목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어떤 보수 재건의 어떤 움직임 자체도 조금의 어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는 그 전략을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내전을 넘은 갈라설 대로 갈라선 여당 얘기와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얘기 유명 농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